몽지 선생님의 거부할 수 없는 제안에 카메라 앞에 앉았지만 익숙하지 않은 동영상 촬영이 너무 불편하여 약간의 메모를 하고 이를 읽어보려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30년, 속초에서 35년, 지금은 부산 공부방 주변으로 이사하여 1년 남짓 지내고 있습니다. 조영상입니다. 선생님의 취지에 맞춰 처음의 순간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내의 공부 이야기부터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는 나름의 녹록지 않은 삶의 여정 속에서 오랫동안 거의 일생 동안 마음 공부와 기도에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떤 종교의 신자가 되어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수행을 한 적은 없었지만 태생적으로 형이상학, 영적 문제에 늘 관심이 있었습니다. 깨달음, 구원 또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진실을 알고 싶은 호기심으로 나와 세상의 정체, 그 기원, 안다는 게 무엇인가, 삶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이런 의문들이 해결되지 않은 숙제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 결혼도 아닌데 아내는 혼자 서울에 이주하여 7년 동안 초기불교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유학 보내고 기러기 남편으로 속초에 남아 있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전심전력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와 수행에 회의와 한계를 느낀 아내는 좌절했고 불안과 우울 속에서 진퇴양난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딱히 도울 방법도 없고 그간의 간절함과 노고를 잘 알기에 포기를 권유할 수도 없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오랫동안 알던 도반의 안내로 몽지릴라 선생님들을 알게 되었고 선생님들의 법문을 열중하여 듣고 있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 듯 보였습니다. 저도 관심과 흥미가 없지 않아 법문을 찾아듣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8월 말경 어느 날 서울 아파트 거실에서 선생님들의 법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띵동. 순간 저에게 일상적이지 않은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알았습니다. 어리둥절. 외출했던 아내가 돌아왔고 며칠 후 아내와 함께 부산으로 내려가 고맙게도 시간을 허락하신 릴라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두 분은 2시간에 걸쳐 인터뷰를 이어갔고 저는 밖에서 초면의 젊은 스님과 며칠 사이 들은 법문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면담하는 내용은 전혀 들을 수 없었으나 릴라 선생님의 간절하고 격정적인 목소리에 감동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해 찾아간 당사자보다 어떻게든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선생님의 태도와 느껴지는 진정성에 놀랍기까지 했습니다. 세간에는 흔히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내의 대화가 끝나고 며칠 전의 일이 생각나 저도 짧은 독대를 부탁드렸습니다. 경위를 말씀드리고 당시에는 얼떨떨하기만 했고 나중에야 정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다르지 않게 느껴졌어요. 들리는 소리와 보여지는 대상이 구별되지 않았어요. 장소를 옮겨서 경험되는 내용들이 저는 움직이지 않고 장면만 바뀌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니 선생님께서 그 일이 여기서 말하는 그 일이에요. 소리를 보는 보살님이
관세음 보살이시지요. 공부하는 분들이 그 체험을 해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요. 이런 대화가 없었다면 무심코 지나가는 일이 되겠지요. 인연입니다. 시절 인연입니다. 10분도 채 안 되는 선생님과의 대화였습니다. 당시에는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념조차 잡히지 않았고 선생님께 더 이상의 시간을 부탁드리기도 미안해서 작별 인사만 드리고 서둘러 헤어졌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저의 그 순간은 아하가 아니라 어리둥절이었습니다. 초발심시 변정각이 아니라 어리둥절 후 초발심이었습니다. 그 후 2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학인들이 공부 중에 겪는다고 알려진 전형적인 일들이 저에게도 차례차례 또는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몇 개월간 계속된 그 유명한 허니문 기간, 이따금 왔다가는 고요 그리고 평화, 찾았다 잃어버렸다 숨바꼭질, 경계에 속고 생각에 속기, 되풀이되는 똑같은 실수, 뭔가 알 것 같다는 자만심, 내 초라한 살림살이에 대한 자괴감, 그래도 선생님들께 인정받고 싶은 욕구, 법에 대한 거칠거나 미세한 의심과 저항, 본문 정리해서 망상 만들기, 오래되고 끈질긴 습관, 잊혀진 줄 알았던 상처들과 트라우마, 예상치 못한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 지금도 이러한 일은 계속됩니다. 그럼에도 법문은 계속 들었고 선생님들의 방과 하루의 덕분으로 어리둥절은 하나하나 아로 바뀌어 나갔습니다. 안방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서재로 이동해도 보여지는 장면만 바뀔 뿐 나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듯 했던 처음 그 순간처럼 이러한 모든 여정이 하나의 바탕 속에서 일어난 물결뿐이었다는 자각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를 잡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쥐를 밟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소의 현실이 다가옵니다. 소의 발밑에는 언제나 체험의 쥐가 있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체험이고 첫 순간인 듯 했습니다. 이 소식과의 인연에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도반들과 같이 가는 길 감사합니다. 아내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행운에 감사합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빨리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공부를 마치지 못하고 죽을 것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있으므로, 그냥 이렇게 있으므로 고향 떠난 적 없는 이의 귀향은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의 몽지릴라 선공부 모임 회원인 62세 이재윤입니다. 몽지님과 제가 개인적인 공부 인연이 있어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무심선언에서 공부를 시작한 것은 2011년, 12년 경이었던 것 같아요. 40대부터 성공부하는 선원에 다니기도 하고 요가 명상도 하고 명성 서적들도 보고 했었지만 당시에는 마음 공부에 큰 뜻이 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갱년기가 되면서
오래 준비해왔던 일들이 좌절되고 또 몸도 아프고 우울증도 오고 이런 큰 위기를 겪으면서 거의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서야 잡고 있던 것들이 좀 놓여지면서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다 꺼내서 나는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존재에 대한 탐구를 치열하게 했습니다. 결론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를 깨닫게 되면서 무심선언에 가서 끝을 봐야겠다고 발심을 하고 공부했습니다. 2년 정도 되었을 때 조용하던 선원 분위기가 갑자기 공부 열기로 뜨거워지면서 여러 도반님들이 체험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 분위기를 타서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에 저도 모르게 몇 시간씩 법문을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답답함이 목까지 차오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즈음 몽지 선생님께서 제 블로그에 찾아오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또 음성 법문도 보내주시고 했었는데 그게 아마 2014년 3월 정도였을 것 같아요. 제가 몽지 스님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해봐야겠으니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때는 교통사고가 나서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몽지 선생님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몽지 선생님께서 저를 위한 법문을 해주셨는데 이 자리를 계속 가르치시면서 그 자리에서 한번 죽으세요 하며 저를 벼랑 끝으로 밀어주시는 역할을 아주 세게 해주셨죠. 그러던 어느 날 몽지 선생님 법문을 듣는데 이게 다예요. 눈앞에 보는 이게 다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이걸 보세요. 라는 말을 들을 때 잠시 눈앞이 보였습니다. 이거 정말 이게 다구나 하며 눈이 떠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김태환 선생님 법문을 듣는 중에 법이 뭐냐? 형광펜입니다. 하실 때 다시 한번 이거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찰나였고 뭐가 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고 그냥 얼떨떨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법문이 제대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뭔가 전체가 감각적으로 선명하게 느껴지면서 사물사물이 다 법문을 한다는 것이 납득이 되었습니다. 또 깊이 안심이 되었어요. 그때 이게 안심이라는 거구나 라고 할 정도로요. 마음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안도감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그 뒤에도 많이 구했죠. 그리고 안도감도 사라졌죠.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생각을 쉬기는커녕 더 치성해지고 답답하고 확인하고 싶어하고 잡은 법이 달아날까봐 조바심치고 아주 극도로 불안한 상태가 며칠 계속되었어요. 그때 다시 몽지님께 메일을 보내니까 그런 극심한 불안이나 초조, 안절부절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으니 거기서 나오려 하지 말고 그냥 죽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금방 빠져나오게는 되었어요. 이렇게 한 달 정도 만물이 살아있는 것 같은 생생함과 안도감 이런 것들이 또 사라져서 뭔가 이렇게 불안함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되더니 문이 닫힌 것처럼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요. 몽지 선생님께서는 이제 바른 공부길에 들어섰으니까 끝없는 의심과 불안, 막막함만이 길동무가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꾸준히 공부해서 무사인을 성취하라고 격려해 주셨죠. 당시에는 그 말씀의 의미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이후 이 공부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이 종종 생각나면서 이 말씀이셨구나 했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의 체험은 아주 조금 문틈이 열려서 소공둥이를 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생생했다가 극도로 불안초조했다가 할 때 자아가 위기를 느끼고 난리를 쳤던 것 같은데, 생각으로 체험을 정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된다는 행위자가 나서지 말도록 그냥 죽으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이 자아가 금방 다시 살아났죠. 물론 그 후에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점점 더 편안해지고 마음에 힘도 생기고 걱정이나 불안, 외로움, 두려움도 많이 줄었습니다. 사는 것도 더 단순해지고 삶의 의미나 원하는 것도 별로 없어졌어요. 하지만 몽진님 말씀처럼 의심과 혼란, 좌절과 막막함도 함께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공부가 한 발도 나가지 못한 것 같았다는 몽진님의 경험의 말씀이 공부 과정에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그 공부 과정에서 선생님들께서 그건 아니라고 했던 말들, 그러지 말라는 것들을 다 하며 헤매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자리는 알 수 없다, 느낌이나 경계가 아니다 라는 말을 수백 번은 들었을 것 같은데, 이 자리가 밝다는 게, 법이 밝다는 게 이걸 뚜렷하고 분명하게 아는 것으로, 또는 감각적으로 선명한 것으로 오랫동안 헷갈렸습니다. 제가 그때 김태환 선생님과 면담도 했었는데요. 이해하는 게 있고 아는 게 있어서 뚜렷하고 분명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그냥 저절로 모든 것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되는 겁니다. 밝다 어둡다 하는 전혀 그런 의심,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분명하다, 뚜렷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잘 정리해 주셨는데도 못 알아들었어요. 법을 확실하게 손에 쥐려는 것을 포기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또 경계에 부딪히면 불편한 데서 좀 편안하고 고요한 곳으로 가고 싶은 열망에 고요한 자리가 법의 자리로 착각하기도 했어요. 불편한 것과 편한 것, 이 두 개의 분별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편안하고 고요한 자리를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저 스스로한테 네가 바라는 게 법의 자리냐 고요하고 편안한 거냐 라고 물으면서 손을 놓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어처구니가 없지만 경계 자체가 이거라는 것을 당시에는 법이 밟지 못해 헤맸던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른 뒤에야 경계에 부딪힐 때 손을 놓는다는 것, 버틴다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죠. 법과 내가 따로 있으면서 의식적으로 법을 떠올리며 이거지 하며 법을 분별하는 과정도 오래갔습니다. 나중에 릴라 선생님 법문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혼자 웃었어요. 그러니까 법이 딱 들어맞지 않으니 이것이라고 법문 중에 가르치시면 직지가 되지 않고 은연중에 뭔가 현상 뒤에 있는 것을 의식적으로 떠올리거나 찾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도 수년 동안 제 면담 주제였는데 김태환 선생님께서 의식으로 찾는 것은 분별이니 손을 놓으라 하시면서 갈증을 느끼면서 의식 속에 있는 게 십수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공부에 대한 의심,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그냥 헤아리기만,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공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저를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의심도 법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 분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기까지, 그리고 공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까지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재작년부터인가 법문을 들을 때 그동안 내가 법문을 뭘 들었지? 새롭게 법문을 듣는 것 같았어요. 수년 동안 법문을 들었는데도 대부분 알아듣지 못했거나 그저 이해로 들으면서 헤매었던 것 같고 비로소 법문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틈이 많이 줄어들고 이제는 불법 공부가 별로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법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법문을 듣고 공부를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틈이 있고 자신감이 부족하고 또 혼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번에 몽지님 메일을 다시 보니까 안타까워하시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도 당시에는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아마 생각의 미련, 세속의 미련이 많아서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또 제가 오랫동안 제주에서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 자기가 막혀있는 부분을 돌파하려는 힘이 좀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이 안 계셨으면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선생님들과 면담하는 과정이 제게는 아주 중요했어요. 어쨌든 연말이 되면서 다시 발심을 하며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도반 여러분, 무사인의 그날까지 함께 이 길을 끝까지 함께 합시다. 몽지 선생님, 릴라 선생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52살 안수정입니다. 저는 2003년도에서 2006년도까지는 기복불교만 하다가 2007년도에 그냥 우연히 지인분의 권유로 7일간 이제 하는 가나선 체험을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화두가 뭔지, 깨달음이 뭔지도 모르고, 제 인생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거가 한 방에 그냥 해결될 것 같아서 그냥 참여하게 된 거죠. 스님께서 이제 화두를 주시면 그 답을 찾는 건데, 답을 찾고 나면 이제 인가를 해 주시고 이제 선원에 이제 꾸준히 다니는 그런 방식인데, 화두를 받고 첫날은 별 반응이 없었고요. 이제 둘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이제 집중을 하니까 뭐랄까요, 진짜 원인 모를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냥 이유가 없이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넷째 날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인가를 받고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조급해지더라고요, 마음이. 그러면서 이제 더 집중을 열심히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일째, 5일째 될 때는 그때부터 이제 몸의 반응이 이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덩어리 같은 게 몸에서 막 돌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고, 또 몸의 진동이나 아니면 흔들림, 이게 제가 흔들려고 흔드는 것도 아니고 한데 그냥 저절로 막 몸이 흔들리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공부가 되는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6일째 되는 날 이제 어디서 전화가 한 통 왔는데, 그 전화를 받고 딱 이제 끊었는데 끊고 이제 집중을 딱 하려고 하니까 앞에 했던 그런 몸의 변화가 그냥 싹 없어지고 아무리 용어 써도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사실 몸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힘도 없고 또 시간도 없고 이래서 그냥 6일째 되는 날 그냥 포기를 한 거죠. 포기하고
뭐 이렇게 힘든데 뭐 더 큰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된다면 더 할 그런 용기도 안 나고 힘도 없고 해서 그냥 집에 가려고 생각했죠. 근데 집에 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 주위 분들이 스님 한번 뵙고 가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스님 뭐 답도 못 찾았는데 스님 뵈면 뭐 하겠냐고 했더니 그래도 한번 뵙고 가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이 뵀는데 스님께서 이제 저한테 뭔가 말씀을 딱 한마디 하셨는데 그때 개합이 탁 돼버린 거예요. 그 순간 확 내려지면서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좀 뭔가 말로 할 수 없는 느낌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확 내려지는 그 느낌과 함께 이렇게 탁 그 생각도 같이 딱 따라오는데 그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너무 용쓰고 살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이렇게 다 될 일을 제가 너무 애쓰고 살아간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애쓸 일이 없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할 게 없고 저는 가만히만 있으면 모든 건 다 저절로 이렇게 다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스님께서는 이제 조금 더 앉아 있다가 이제 가라고 하셨는데 그게 너무 분명했고 너무 이렇게 좀 시원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제 집에 그냥 간 거죠. 그냥 가버렸어요. 갔는데 그 다음날 이제 와서 이제 스님 인가 받고 이제 선원에 이제 다니게 된 거죠. 이제 한 달 정도까지는 그 여운이 이제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발이 땅에 딛지 않는 그 정도의 어떤 가벼움 같은 게 있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니까 그런 모든 게 이제 그런 느낌들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위 분들, 도반 분들은 뭐 공부가 돼서 이제 뭐 축하도 해주고 다 이제 공부됐다고 이러시는데 저 스스로 이제 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죠. 아, 이거 뭐 하긴 했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스님께서 뭐 딱히 딱 인가 했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지금부터 시작인데 열심히 하라고는 하셨지만 잠시 착각을 하고 저를 인가를 하신 게 아닌가, 화두를 한 번 더 받아서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좀 복잡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근데 뭐 하여튼 뭐 그러다가 하여튼 선호를 다니게 된 거죠, 꾸준히. 근데 한 2년에서 3년 정도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냥 특별한 계기가 있은 건 아닌데 그냥 우연하게 그냥 이 자리를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진짜 뭐 전혀 의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선원을 다니게 된 거죠. 이 자리 밝혔으니까. 그래서 뭐 그냥 이 자리가 다인 거죠. 뭐 단데. 그래서 그때도 이 자리는 이 자리대로 있고 저는 저대로 있고 세상은 또 세상대로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선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러기를 한 12년 정도 이제 선원을 다녔는데 한 2018년도인가 좀 되니까 이제 좀 갑갑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몸이 내가 아니고 생각이 내가 아닌데 그냥 이게 난데 그렇다면은 내가 열심히 살 이유도 없고
뭐 하여튼 모든 이 사는 게 다 허무해지더라고요. 너무 허무하고 모든 게. 그러니까 또 하기 싫어지고 이랬는데 뭐 좀 이 몸뚱이가 나가 아니라니 그냥 이게 죽으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죽으면 이 몸뚱이가 없으면 뭔가 이렇게 좀 더 뚜렷해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뭐 용기가 없으니 죽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사후세계 같은 이런 프로를 좀 많이 봤죠. 그렇게 보는 그때 이제 그러고 있는 차에 이제 아는 이제 도반이 그 몽지 선생님 유튜브를 한번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이 자리 밝혔는데 뭐 스님께서도 어떻게 뭐 못해주시는 거를 제가 불자가 뭐 어떻게 주겠노. 결국 뭐 이 공부는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안 들었거든요. 근데 또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스님께서도 인정하셨다 하더라 하면서 어디서 들으니까 이러셨대. 그래서 내가 스님께서도 인정했다 하면은 뭐 한번 들어볼까 이러고 들었는데 처음 문제 몽지쌤 본문을 이렇게 딱 들으니까 제가 아는 그 자리를 진짜 너무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 놀랬죠 사실. 진짜 이게 이런 거였구나 뭐 이러면서 참 진짜 좀 충격이었죠 그때. 그래서 제가 이제 동영상을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2014년도에 그 수심결을 강의하신 게 있는데 제가 1, 2, 3, 3편을 듣는데 그때 이제 딱 3편 딱 듣는데 경계가 한 번 더 온 거예요. 뭐 세상이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진짜 뭔가 이렇게 하나의 어떤 아주 얇은 막 같은 게 있다가 탁 걷어진 듯한 그런 깨끗함이 있었고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탁 벌리면 전체가 이렇게 하나로 싹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그냥 분리감이 없는 그런 하나 같은 이 하나의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가나선 체험을 하면서 그 체험을 한다고 해서 이 자리를 뚜렷이 아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알았었기 때문에 그 몽지쌤 수심결을 듣고도 그냥 체험이 오긴 왔지만 그냥 뭐 왔는가 보다 그냥 그 정도였어요. 근데 그게 한 3일 정도 가더라고요. 가고 이제 그 몽지 선생님을 통해서 진짜 이 자리가 분명해졌죠. 그러니까 원래 이 자리가 분명하긴 했지만 진짜 뭐 이렇게 10년 전에 스님한테서 어떤 큰 선물 받았는데 그 선물을 계속 열어보지 못하고 들고 있다가 몽지 선생님을 만나서 뭔가 이렇게 딱 풀어서 이렇게 열어가지고 뭔가 하기를 다 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참 그때 감사했죠. 감사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몽지쌤 한번 뵙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몽지쌤이 이제 보니까 저희 집 근처에 이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산 공부방에 이제 몽지쌤 찾아갔었죠. 갔는데 처음 인상이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볼 때랑 실제로 볼 때랑 참 많이 틀린데 실제로 뵈니까 참 이렇게 편안하고 좀 차분하시고 참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년 동안 월요 차담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3번 정도 한 1년 동안 다니고 그 사이에 이제 그 부산 집중 공부 모임도 참여했었고 또 7일간 하는 릴라 선생님의 또 집중 공부 모임에도 참여를 하면서 정말 큰 도움 받았죠. 진짜 뭐 선원에 다닐 때는 12년을 다녔지만
그냥 또 그 자리만 알았지 그냥 항상 제자리 걸음이었던 것 같았거든요. 물론 뭐 조금씩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안목이 뭐 넓어진 그런 느낌은 없었거든요. 근데 선생님 몽지쌤 만나고 진짜 안목이 훅 넓어진 듯한 그런 제 스스로의 자각이 있었는데 이제 처음 제가 1년은 거의 몽지쌤 본문만 들었고 그 처음에는 릴라쌤 본문이 좀 귀에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1년간은 이제 몽지쌤 본문 듣다가 1년 지나서 이제 릴라쌤 본문이 이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랬는데 저는 사실은 뭐 그 선원의 스님을 통해서 좀 태어났다 하면 이제 몽지 선생님께서 이제 길러주시고 릴라쌤께서 좀 아주 세밀하게 이제 그 공부할 수 있게 좀 이끌어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참 고마우신 분들이죠 저한테는. 그래서 그래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느냐면 이제 그 뭐 스님을 통해서 몽지릴라 쌤을 통해서 지금은 뭐 몽지릴라 쌤 봄을 아직도 계속 듣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요즘 좀 삶이 스승 같아요 저는. 여태까지 들은 이제 법문이나 어떤 뭐 제가 봤던 책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뭔가 저에게 증명해주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이, 그리고 모든 상황들이 진짜 저에게 이렇게 본문을 하는 것 같고 좀 이렇게 스승인 것 같아요 삶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특별히 뭐 바라는 게 없으니까 바라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제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그냥 이제 지금은 뭐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산다는 말도 필요 없이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이거죠. 뭐 이게 단데 뭐. 근데 저는 이제 선원을 다녔기 때문에 주위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공부를 참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모임을 하면서 뭐 서로 이제 비춰보고 또 탁마해 가면서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고요. 저는 이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호랑이 눈에 소거름이라고 뭔가 제 스스로 이제 살면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이제 속는 건 없는지 좀 세밀하게 공부를 하려고 좀 아주 공부를 세밀하게 그냥 아주 미세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그렇게 좀 마음을 많이 두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몽지선생님께서 뭐 대영도에서 360도의 삶 이런 말씀하시는데 영도에서 360도 뭐 사는 게 다 이제 그냥 남이 보는 입장에서는 다 그냥 영도나 360도나 다 같은 삶이긴 한데 제 스스로 느끼는 영도의 삶하고 360도의 삶은 이제 완전히 틀리죠. 완전히 틀리고 참 그렇게 그 360도 가기가 참 쉽지 않죠.
근데 아무튼 요즘은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유 그냥 말을 할 수 없는 자리를 말로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네요. 그래서 뭐 선생님들도 참 말씀 이렇게 법문하시기가 쉬울 것 같지가 않고 힘드시겠어요. 두서없는 이야기가 길었는데요. 아무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참 대단하시고요. 그냥 화이팅입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몽지 선생의 보이지 않는 압력에 매우 괴로워하다가 지금 혼자서 카메라 앞에서 말을 하려니까 매우 어색하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2007년 8월에 아내와 아들을 떠나서 미얀마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비구계를 받고 1년을 수행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1년 정도만 죽자고 앉아 있으면은 꼭 무언가 될 것 같은 그런 환상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새벽 4시부터 밤 9시 내지 10시까지 좌선과 경행, 좌선, 경행, 좌선, 경행 이렇게 반복하면서 매일매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간에 탁발하러 마을로 나가는 시간이 유일한 휴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시간은 흐르고 날씨는 무덥고 밑도 끝도 없이 아무것도 뭐 되어가는 것도 없고 알아지는 것도 없었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뭔가 초조해 하면서 계속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7개월을 그렇게 힘들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4월달이 되면은 그쪽 미얀마나 태국 쪽에서 띵짠이나 송크랄이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을 사람들이 사원으로 들어와서 생활하고 비구계를 받고 하는 이런 전통적인 행사가 있는데 그게 계속 있기가 힘든 상황이라서 북쪽 매묘의 참매센터로 휴식을 찾아서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천장을 받지 않은 상태로 가게 되는 바람에 거기서 머물 수 없어가지고 전혀 엉뚱하게 반디타라마의 분원인 세따운곤이라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는 기강이 세기로 아주 좀 유명한 수행처라서 약간 군대식으로 아주 힘들게 수행을 이렇게 진행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50여일을 휴식 삼아 갔었던 그곳에서 더욱더 힘든 곳에 잡혀서 아주 힘들게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아무 뭐 얻어지는 것도 없고 변화하는 것도 없고 단지 힘만 들고 마음만 초조해지고 곧 1년이 지나면 집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무엇 하나 얻어진 것이 없어서 마음속에 초조한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9시쯤 좌선하는 중에 제가 수행적으로 굳이 발을 디디게 됐던 어떤 그 원인들, 심리적인 위축감이나 좌절감, 분노 등등을 일으키게 되었던 그 원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당했던 어떤 심리적인 어떤 상처들, 뭐 4살, 5살, 6살, 7살 또는 20살, 30살 그 많은 사건들이 하나씩 다 떠오르면서 거기에 누적되어 있는 제 속에 엄청난 분노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문득 알게 된 게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분노가 있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삶이 그렇게 원활하지가 못했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고 많이 힘들었구나.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의 일부분을 실컷 엿본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그 분노나 슬픔의 그 원인들이 되는 가족 관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떠올랐는데, 저는 어쨌든 이런 수행을 통해서 내 어떤 이면의 어떤 것을 실컷 보면서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었는데, 저희 아버지나 삼촌들, 술로 평생을 망쳐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나랑 똑같은 이런 위축됨과 분노와 슬픔과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한 원인들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냥 술로 피해서 삶을 망쳐버렸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에 대한 어떤 용서와 이해의 마음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러고 그 점에서 미얀마의 엄청난 태풍으로 인해서 한 1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죽고 다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쪽 그 매묘의 생활을 끝내고 다시 있던 곳으로 되돌아갔는데 200여 명이 항상 이렇게 북적거렸던 수행처가 몇 사람 남아있지도 않았고 지붕은 날아가 버렸고 온통 물이 새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고 사람들도 없었고, 그래서 거기서 겨우 허락을 맡아서 거기 머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지도해 주셨던 스승님은 외국으로 초빙돼 가서 계시지 않으셨고 좌선법당도 수리를 하느라고 시끄러워서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저희들이 머물렀던 외국인 숙소도 이미 막 지붕 뚜껑이 날아가고 물이 막 차 있고 해서 그쪽에도 머물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이 전용으로 머물던 전용체에 머물게 됐었는데 전기도 끊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제 우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밤이고 낮이고 비가 오고 바람 불고 비 오고 바람 불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멍청하게 앉아있음. 해가 뜨면은 나가서 가사를 빨래를 하고 널어놨다가 다시 비가 오면은 가사를 걷어서 실내를 가져왔다가 멍청하게 앉아있다가 한 번쯤 아침에 한 번 마을로 탁 발라가는 게 그나마 외부와 어떤 한번 휴식 삼아서 한번 돌고 오는 뭐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끊임없이 바람 불고 비 오고 바람 불고 비 오고 바람 불고 비 오고 멍청하게 방에 앉아서 창밖을 보거나 그냥 그런 나라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한 두어 달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희들이 머물던 외국인 숙소 쪽에 어느 방 구석에서 서양인들이 그 수행의 어떤 것들을 질문과 문답을 모아놓았던 그 앙키드에서 조그만 소책자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방에 와서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데 그 어떤 그 책 내용에서 어떤 수행자가 내 수행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 스승이 대답을 하기를 당신은 너무 집중을 했습니다. 라는 그 글을 읽는 순간 제게 의식의 전환이 갑자기 왔습니다. 그래서 비가 그치고 선은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경행로를 쭉 따라 걸었습니다. 물 냄새, 반짝이는 햇살에 반짝이는 물방울들, 슬리퍼의 그 딱딱거리는 그 소리들, 이런 감촉들이 너무나 선명해서 깜짝 놀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이 가면서 이것이 놓쳐지는 것인가, 잊어먹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몇 번이나 스스로가 이렇게 몸을 움직여보면서 확인을 했는데 이것은 언제나 함께 있었습니다. 본래 미얀마 수행 전통에 따르면은 어떤 수행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나마로파 분별지, 정신과 물질을 분별하는 지혜, 뭐 어쩌고 이런 것들이 쭉 진행되어 가는 것이 있다라고 책자를 보았었는데, 저에게는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지는 않고, 느닷없이 소 뒷발치다가 쥐잡는 격으로 어떤 전환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놓쳐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렇게 있는 곳이구나, 항상 이렇게 있구나, 라는 어떤 자각이 왔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쯤 뒤에 샤워를 하다가 그 성복 속에 끼워 입는 그 속 네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입으려고 이렇게 빨랫줄에서 들어서 드는 순간 마음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이것이 도통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멈추어 있었고 알아차리면 이렇게 상승하게 있는데 생각을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그냥 드는 채로 빨가벗고 서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게 시간이 몇십 초 정도인지 아니면 한 1, 2분인지 그걸 뭐 모르겠습니다. 서서히 이것이 입는 곳이구나, 이게 옷이구나 라는 알미 들어오면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어떤 멈춤을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 뒤에 외국으로 가셨다가 돌아오신 스승한테 이 사실을 아주 간단하게 그냥 축약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냥 아주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지혜가 함께한 알아차림이다. 좀 그럴듯한 대답을 기대를 하고 질문을 했었는데 너무나 일상적이고 아무렇지 않게 지혜가 함께한 알아차림이야. 저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뒤에 돌아올 시간이 돼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년을 꽉 채우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묵의 향기 출판사 사장을 통해서 김기태 선생과 김태환 선생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대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데, 이 사실은 분명한데, 그 위에 머리를 하나 더 얹은 격으로,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뭔가 또 따로 뭔가 온단 말이지, 뭔가 다른 특별한 무엇이 있단 말이지, 이런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참 길었습니다. 길고 길었습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고, 대화하고, 참가하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 와중에, 갓 모임을 펼치기 시작한 우리 몽리 릴라 선생도 만나게 되었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흔히 말하는 간단한 그 일별 이후에 12년의 시간이 지금 흘렀습니다. 지금에서야 그 어떤 것들이 혼란이 많이 정리된 듯한 앞뒤가 끊어져 버린, 그냥 의심이 없어져 버린, 아는 것은 없는데 궁금한 것도 없어져 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렬하게 무엇을 추구하던 그 시간이 아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극단적인 어떤 상황에 던져져서 어떤 그런 체험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우스갯소리로 소 뒷발치다가 쥐잡는 격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아무것도 할 수 없음, 계획도 할 수 없고, 특별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그냥 묵묵히 그냥 생활했습니다. 그냥 작업실 가고, 집에 가고, 수업 가고, 이 단순한 반복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어떤 것이 끝이 났다. 이 의심이나 궁금함을 찾아 헤매던 그런 허덕거리는 마음이
끝이 났다라는 알미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상당히 나름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는 초심자들이나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또 뭔가 저렇게 해야 뭐 그런 어떤 알미 오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마음을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길 가는 여러 도반들이 모두 다 다다르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